20살 때부터 제가 이것들을 다 지켰다면 저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빨리 앞장서 갔을 겁니다. 정말 그땐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안녕하세요, 익재입니다. 11월인데 올해는 벌써 겨울이 온 것 같네요. 저도 이제 2달 뒤면 27살이 돼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20살이었을 때 깨달았으면 좋았을, 아니 1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누가 좀 말해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좀 끄적여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저는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책 같은 데서는 하지 않는 얘기들에 대해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도 엄청 잘생긴 사람도 아니지만 그나마 저만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못생긴 남자로서의 삶도 살아보고 점점 관리를 하면서 평범남, 그리고 지금은 존잘은 아니지만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외모로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도 알 수 있죠. 확실한 건 제가 외모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극심한 여드름 피부로 인해 사람들이 기피하는 눈빛도 받아봤고, 왜 축구할 때 애들끼리 잘생긴 팀, 못생긴 팀 나누잖아요. 주로 제가 있는 팀이 못생긴 팀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못생김과 잘생김을 둘 다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더욱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만, 중요한 것들만 딱 모아서 몇 개 적은 거니까 뭐 운전하실 때나 운동하실 때 이제 귀로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들. 첫 번째, 선크림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발라줘야 한다. 이 미친 새끼 처음부터 뭔 미친 소린가 싶으실 텐데 한 번만 잘 들어보세요. 선크림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피부과를 가면 관리 후에 항상 마지막으로 뭘 해주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네, 선크림이겠죠. 화장품에 대해선 이건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피부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정말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게 화장품입니다. 근데 이 선크림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의사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이제 진료 상담을 하게 되면 선크림을 바르세요? 이 질문은 진짜 의사들 중에 열의 9은 무조건 합니다. 피부 문제의 대부분이 이 선크림만 잘 발라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선크림 안 바르면 단순히 안 타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여드름 예방해주고요, 모공 넓어짐 예방해주고요, 주름 예방, 노화 예방 등등 피부 고민 만원의 약인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운동부 친구들 본 적 있나요? 맨날 떼양볕에서 훈련하고 그러니까 분명 같은 또래인데 나보다 훨씬 형 같고 아저씨 같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20대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30대가 넘어가면 이 피부 노화 정도에 대한 격차가 선크림을 잘 발랐냐 안 발랐냐에서 극심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아직 파릇파릇한 20대 초반 같은데 누구는 진짜 40대는 돼 보여. 막 진짜 나중에 가서 후회하기 전에 선크림은 사계절 내내 365일 내내 무조건 발라줘야 합니다. 매일 밥 먹고 양치하잖아. 그것처럼 똑같이 아침에 씻고 스킨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귀찮다고 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끄고 나가서 롤 영상 파카 랄로 보러 가시면 됩니다. 선크림도 안 바를 거면 뒤에 거는 아무 소용도 없을 거거든요. 여튼 첫 번째가 너무 길어졌는데 뒤에 말씀드릴 것들도 너무 중요한 것들이니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들. 두 번째, 못생겼으면 무조건 헬스하자. 멘트가 너무 센 게 아닌가 걱정은 되지만 이렇게 말해야 운동을 안 하는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봤습니다. 제가 소위 찐따를 탈출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전에 제가 생각하는 찐따의 기준은 뭐냐, 눈치 없는 새끼, 못생긴 새끼 이런 거 아닙니다. 스스로 나아질 생각이 없는 새끼들입니다. 모든 찐따의 행동들이 다 여기서 시작돼. 자기가 못생기게 태어났으면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 열심히 해가 평범함의 단계까지라도 올라가면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도피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 맨날 롤러만 하고 애니만 보고 허무에 똥그리나 싸지르고 자기 합리화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남자들 보고 게이라 그러고 근데 저도 그랬었습니다. 아니, 대학교를 딱 들어가고 1학기 때 진창 놀고 나서 2학기가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PC방 가서 롤이랑 배그하고 에타에 똥그리나 싸지르고, 저희 학교는 뭐 비밀 게시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거기 주로 상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 좀 이렇게 이쁘게 다 꾸미고 다니는 남자애들이 있으면 쟤는 키가 작아서 별로야 이러면서 뭐 어떻게든 깔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완전 완벽한 애가 있어. 그럼 뭐라 하냐, 쟤는 고추는 작을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든 깔려고 하는 거야. 이게 딱 군대 가기 전까지 저희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군대에 가서 훈련소 첫날 밤에 딱 잠을 자려는데 대학교 1학년 동안이 그 쓰레기 같은 삶들이 막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군대에서 다른 사람이 돼서 나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운동밖에 더 있겠어요. 외모 운동 개소지고 상병 때부터는 헬스도 진짜 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남들보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제가 원래 체질이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이라 몸이 진짜 엄청 빠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할수록 근육이 계속 붙으니까 이게 얼굴도 점점 남자답게 변하고 이게 성취감이 생기고 그게 곧 자신감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가진 게 쥐뿔도 없는 남자가 유일하게 그리고 제일 가성비 좋게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외모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운동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을 낳으면 어릴 때부터 운동을 시킬 겁니다. 저 닮아서 어디 가서 맞고 다니고 그러진 않겠지만 더 자신감 있고 강한 남자로 크라고. 여러분, 어릴 때의 경험일수록 인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만약 중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해서 헬스장을 매일매일 다녀서 정말 개쩌는 몸을 만들었을 겁니다. 얼굴도 남자답게 변하고 키도 더 잘 큽니다. 운동하면 당연히 어디 가서 시비 걸릴 일도 없을 거고요. 체력도 좋아져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공부든 뭐든 정신력이 아니라 체력으로 하는 거니까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시작하면 좋았을 것들 세 번째는 내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바르는 겁니다. 제가 화장품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클렌징도 추가할게요. 많은 남자들이 평생 자기 피부 타입이 지성인지 건성인지 복합성인지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피부 타입에 안 맞는 화장품을 바르다가 피부가 계속 나아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 기준대로 피부 타입을 구분하시면 진짜 거의 대부분은 맞을 겁니다. 세수를 했을 때 얼굴이 땡긴다 그러면 지성입니다. 이게 우리 피부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세수를 하면 얼굴에 기름기를 착 빼내주게 되거든요. 이때 기름기가 빠지면서 얼굴이 좀 건조하고 땡기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건성 피부는 애초에 얼굴이 기름이 없으니까 땡길 일이 없는 거고요. 코랑 이마, T존 위주로 기름이 많이 난다 하시면 복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비욘드 구리민 카페에서 피부 타입, 계절별로 보습값 정도를 나눈 편인데 이걸 보시고 참고하셔서 화장품 구매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성 피부라서 겨울에도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겨울 날씨에는 보습감 한 2 정도 되는 화장품을 바릅니다. 클렌저 같은 경우는 건성 피부는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저녁에 기름기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약 알칼리 세안제를 쓰시고 나머지는 약산성을 쓰세요. 지성 피부는 여름에는 내내 이제 약 알칼리 쓰셔도 되는데 겨울에는 얼굴 상태 보면서 약산성 조금씩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약산성, 약 알칼리 세안제 둘 다 구비해놓고 그날 내 얼굴 상태에 따라서 세안제를 골라서 써주는 겁니다. 저는 뭣도 모르는 시절에 누가 약산성이 좋다더라 해서 약산성만 쓰다가 피부가 막 더 뒤집어졌던 적이 있는데 약 알칼리 세안제를 꾸준히 쓰고 나서 피부가 진짜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들. 네 번째는요, 성형을 할 거면 20대 초반에 끝내놓자. 솔직히 아무리 관리하고 꾸며도 본판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난 더 잘생겨지고 싶다 하시면 전 성형하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성형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몇백만 원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20대 초반에 몇백만 원으로 인생의 가장 드라마틱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근데 왜 할 거면 20대 초반에 하라고 하냐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찍 할수록 성형의 효과를 젊은 청춘의 나이에 더욱 길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20대 중후반에 접어들면 안티에이징에 신경을 써야 할 나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30대가 접어들면 정말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 읽고 외 한 칸 읽기 전에 20대 때부터 미리 안티에이징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가해야 한다. 근데 그 노화 방지에 신경을 써야 할 시간에 뒤늦게 성형을 하게 돼버리면 성형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있잖아. 또 이게 얼굴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주게 되는 수술 아닙니까? 그래서 할 거면 20대 초반에 싹 끝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또 20대 초반에 만나는 사람들과 중후반에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들. 다섯 번째는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또 그만한 게 없다. 자, 유튜브에 레드필 이론이 한창 유행할 때 알파 메일의 4가지 조건이라면서 뭐 외모, 돈, 명예, 지위 이렇게 있었어요. 룩, 머니, 스테이터스. 기억이 잘 안 난다. 저도 이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갓 사회에 나온 젊은 청년들에게 돈, 명예, 지위가 어떻게 있겠어요? 이 3가지를 갖추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입니다. 10년을 들여도 이걸 갖출까 말까 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거 갖추겠다고 갑잡고 노력하다가 20대가 다 가기 일쑤입니다. 근데 반면 외모는 어때요? 내가 진짜 회생 불구 수준의 박살난 외모만 아니면 어느 정도 노력하면 주변 남자애들 다 씹어먹을 수 있게 되잖아. 아까 말한 성형이라는 방법도 있고, 물론 돈, 명예, 지위가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것도 같이 노력을 해야지 외모만 신경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외모만 신경 쓰는 애들은 실속이 없다, 나중 가면 미천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꾸준히 노력하는 애들이 진국이다, 이런 분들 무조건 있을 텐데, 아니 왜 외모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른 노력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죠?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애들이 다른 부분도 더 잘 챙기기 마련입니다. 꼭 저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애들이 말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외모 관리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그만큼 더욱 가성비가 있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예쁘고 잘생긴 애들은 좀 싸가지가 없어도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못생긴 애들은 싸가지 없게 굴면 바로 떠나가 버리죠.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외모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하는 이유도 그 사람들은 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원래 착한 사람, 원래 좀 싸가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싸가지 없어도 괜찮은 사람과 착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외모의 가치는 정말 큽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들. 6번째는 거울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내 얼굴에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관리의 시작이죠. 거울을 보고 내가 좀 살이 찌지는 않았는지, 여드름이 나고 있진 않은지, 모공이나 주름 상태는 괜찮은지, 머리 스타일은 괜찮은지, 코털이 삐져나오진 않았는지, 거울을 가까이 하고 내 얼굴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줘야 뭘 해야겠다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제목에는 31가지라고 써놨는데 이걸 다 말하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 반응이 좋으면 추후에 2편, 3편 또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31가지까지 적어놓지도 못했고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다음에 또 이 컨텐츠를 찍게 되면 생각나는 대로 몇 개 더 추가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 그럼 안녕. 그럼 안녕. 그럼 안녕.